책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호리약스놀이 지은 김서연 온겜.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병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속의 정전기를 쌓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전나무숲, 출판.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오늘은 84페이지의 제목, 간수, 마그네슘, 노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와 89페이지의 제목,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의 독처럼 작용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 마그네슘으로 혈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걱정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일어나는데 심장이 위험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짐이 보였을 때 큰일로 번지지 않도록 협심증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60% 이상 막힌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과도한 작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는 등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한다. 이때 심근은 좁아진 혈관이 운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혈액 부족에 빠져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림 14 참고. 그림 14.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모식동.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 죽종의 양이 60% 이상일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국 혈액 부족에 빠져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림 14 참고. 그러니 과도한 작업이나 과식 등 심장의 박동이 늘어나는 활동을 한 뒤에는 심근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하나 정말 무서운 상황은 자고 있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관상동맥의 경련 탓에 동맥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혈액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이런 발작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니 누구나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의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심장 또한 고작 100mV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다는 점을 떠올리면 체내 정전기의 대전 때문에 명령이 얽히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 경련이 일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황산 마그네슘 주사를 놓으면 발작은 1, 2분이면 진정된다. 관상동맥의 발작은 관상동맥 부근의 조직이나 혈중의 마그네슘이 부족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힌트가 있다.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간수다. 간수라는 말에 두부를 연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간수에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두부를 굳힐 때처럼 우리 몸도 응고시킨다 해서 건강에 나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단백질을 응고시킨다는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상동맥의 경련을 방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는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때로는 장의 부위로 영양을 보급하는 켜순환, 혈액 일부의 내강이 막히거나 좁아질 때 주변에 연결되는 작은 혈관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혈액순환, 특히 정맥에 많다. 측부순환이라고도 한다.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온이 아닌 홑 원소 물질로 존재하는 미네랄은 이물질로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온화 형태를 섭취해야 한다. 다만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염분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과도한 염분은 혈관벽을 붓게 해서 혈압을 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준다. 담배 역시 담배 협심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심장에 해를 끼친다. 담배는 혈소판을 응고시키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해서 관상동맥의 경련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칼슘 항제는 효과적인 경련 억제제이다. 칼슘 수축에 필요한 요소. 칼슘이 심근으로 과다 유입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담배연기는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화로 대전된다. 연기가 직접 체내로 흡수되지 않지만 연기에 함유된 니코틴이나 타르 역시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화로 대전되기 쉽다. 담배를 피우면 음전화로 대전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영향으로 심장도 음전화로 대전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장이 음전화로 대전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맥경화가 촉진된다. 마찬가지로 칼슘은 양전화로 대전되기 때문에 음전화로 대전된 심장에 끌려가게 된다. 즉 칼슘 기란계와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심장 경련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협심증이 생겼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어떻게 섭생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 염분의 과잉 섭취를 피하고 담배를 끊고 미네랄이 풍부한 현미와 곡물, 녹황색 채소, 해조류, 두부 등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만 어떤 병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마련이니 전문의의 지도하에 실천하기 바란다.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한다. 뜬금없게 느껴지겠지만 보거나 정갈이 지닌 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독과 정전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정전기가 쌓였을 때 생기는 두 번째 폐해가 독성이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보고독은 일단 중독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이다. 독이 몸속에 들어오면 왜 죽는지 아나? 태에게 질문했다. 흔히들 세포가 죽어버린다든지 신경이 마비돼서라고 하던데 얼추 맞게 대답했다. 독의 작용을 알려면 세포에 대해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 안쪽의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세포 안팎을 넘나들므로써 약 100mV의 활동 전이 생물체의 세포나 조직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 흥분 부위와 정지 부위의 전위차에 의하여 활동 전위가 움직인다.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는데 그 덕분에 신경세포는 정보를 전달하고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으니 여기서는 세포는 세포 안쪽의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의 나트륨 이온이 들락날락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만을 기억하자. 그리고 세포막에는 나트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
막단 백질과 칼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이온 통로라고 부른다. 이온 채널이라고 부른다.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약 85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다. 이 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급격히 죽는다. 그 원인은 테트로도톡신이 나트륨 이온의 출입구인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차단되면 신경세포는 정보 전달에 필요한 전이를 만들 수 없게 되고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의 마비가 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사망한다. 한편 정갈독인 카리브도톡신 나트륨 이온 통로를 쫙 열어놓기 때문에 세포 내로 나트륨 이온이 대량 유입된다. 그 영향으로 세포 안팎의 이온 균형이 급격히 붕괴되어 신경세포에서는 이상 전이가 발생하고 신경회로가 합선된다. 그 결과 보고독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른다. 이처럼 보고독과 정갈독은 그 작용 메커니즘이 정반대이다. 사실은 말이지 몸속에 정전기가 쌓여도 같은 일이 일어나 뭐야? 개인은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독성학이라고 한다. 독성학에서는 그 모든 물질에 많든 적든 독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식염도 대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독은 대개 동물이나 극물에 상당할 정도의 독성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기를 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몸에 쌓인 정전기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보고나 정갈의 독과 그 작용 방식이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내 정전기가 보고나 정갈의 독처럼 급성 독성은 없지만 야금야금 세포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전기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정전기에는 쿨롱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다. 쿨롱력이란 정전기를 물체끼리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동일한 극성끼리 반발하고 다른 극성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림 15. 쿨롱력의 모식도. S극과 N극은 서로 당기는 힘. 같은 S극과 S극은 밀치는 힘. N극과 N극도 밀치는 힘, 자석. 그리고 전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붙는 성격,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밀려내는 원리. 쿨롱력은 전기를 띤 물체라면 반드시 작용하는 힘이다. 정체나 분말이 필름 안쪽이나 병 입구에 달라붙는 현상. 두 물체가 같은 극성으로 대전된 경우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해서 그곳에 라벨이 잘 안 붙는 현상 등이 모두 쿨롱력의 소형이다. 쿨롱력은 신경 전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에 따라 세포막은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된다. 세포막을 둘러싼 체액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대전의 형태가 달라진다. 대전열이 양전하 쪽이 되었다가 음전하 쪽이 되었다가 한다. 체액은 매우 예민한 물질로 음식이나 스트레스에 따라 항상 성질이 변화한다. 가령 세포막 바깥쪽이 양전하 대전됐다고 치자. 세포 바깥쪽에는 양전하를 지닌 나트륨 이온이 있다. 둘 다 양전하라 세포막과 나트륨 이온은 서로 반발한다. 즉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곧 보고독이나 나트륨 이온 통로를
보고독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했을 때와 같은 상태라는 뜻이다. 물론 보고독처럼 급격히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즉시 목숨이 위험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만 나른함 같은 형태로 몸에 악영향을 준다. 반대로 세포막의 바깥쪽이 음전화로 대전되었다. 가정하자. 이때는 세포막과 나트륨 이온이 각각 양전화와 음전화가 되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끊임없이 유입된다. 정갈독이 나트륨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파킨슨병과 같은 원인 불명의 신경성 질환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체내 정전기의 악영향으로 신경세포가 서서히 피해를 입은 나머지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더욱 골치 아프다. 그러나 콜록력이나 정전 유도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거나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독자 여러분도 이해했으리라 본다. 책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호리약스놀이 지은 김서연 온겜,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병 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몸속의 정전기를 쌓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전나무숲, 출판.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오늘은 70페이지의 제목, 부종은 정전기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다와 79페이지의 제목, 동맥경화도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 생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